네, 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 이슈 체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5월 5일 날 아침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자이언트 스텝 75bp, 빅 스텝 50bp 이렇게 인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파월 의장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발표 속에서 어저께는 좀 굉장히 그저께죠.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면서 반등 장세를 보였지만 오늘 어저께죠. 하루아침에 간밤에 나스닥이 5%, 그 다음에 다우가 3%, S&P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다시금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급격하게 매달렸는지 미국 국채 어쨌든 여러가지 안건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슈 체크 한번 해보고 오늘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명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월 30일 한 주 동안에 20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19,000명이 감소한 20만 명 집계 됐는데 예상치가 18만 2천 명인데 이거보다는 좀 상회하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감소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건데 실업자 보험 청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고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적은 게 좋겠죠. 하지만 예상치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좀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생산성이 역대 최저 1947년 이후 최악의 상황일 정도로 7.5%가 감소를 했습니다. 노동 비용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고 노동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 뽑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생산성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원가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적자가 지속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파산하는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 해고가 줄달아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면 날수록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바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해고 증가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급여 삭감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 이후에 최악의 생산성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생산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봉쇄, 공급망 감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노동 비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은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소식은 오펙 플러스에서 6월에도 하루에 43만 2천 배럴 증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6월에도 하루에 43만 2천 배럴 증산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세 번째 산유국 회의에서 기존보다 소규모 증산을 유지하기로 밝혔다. 배럴당 지금 $100 계속 급격하게 증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및 혹은 유럽에서는 증산 요구를 계속적으로 산유국한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완만하게 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아무래도 주도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좀 줄이고 있는데 유럽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 이런 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더 크게 뛸 것이고 산유국들의 생산 하루 생산 증설도 더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분이다. 아무리 근데 생산성을 늘려도 지금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이 빈자리 세계의 1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 러시아가 달러채 이자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빚을 졌던 달러채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에서 이걸 확인을 했다. 다른 파트너국가에 관할 건밖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부채를 상환했다. 즉 러시아는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 러시아 자산이 지금 다 동결됐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파트너들의 국가 자산으로 이 자체를 상환하고 있다. 러시아는 어차피 루블화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재할 때 루블화로 지급한다고 고집했는데 지금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국 BOE 영국은행이 25bp 금리 인상하면서 금리가 1%로 올라갔었고요. 올해 인플레이션 10%로 전망합니다. 이 10% 전망에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낙폭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입장에서는 공급망 차질에 굉장히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10%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3, 4% 내에서 움직였던 주체가
10%면 거의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좀 내다보고 있고요. 기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국채금리가 굉장히 크게 급속도로 국채 가격이 떨어졌고요. 상승률은 무려 3%, 장기 국채가 3%까지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낙폭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 오늘 이슈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올해 원전 이용률 탈원전 폐기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원전 이용률을 70.5% 포인트 올리면서 82%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이용률을 높여서 에너지를 대체하겠다. 원전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올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지금 하고 있다. 원전 수출 거점으로 보고 있는 해외공항 총 10에서 15곳을 지정해서 수출도 소형 원전 개발에 5,800억 투자하고 한미 원전 동맹 원전 가동 발목 잡았다. 대통령 직속으로서 원전 수출 확대, 중점 수주국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해서 수출하겠다라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기술이 세계 최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에 크게 보탬이 되게끔 정책을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체로서는 뭐 에너지, 석탄 에너지, 석유 이런 것들은 또 이산화탄소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탈탄소 이러한 정책들, 글로벌적인 정책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 산업으로 분류가 된 원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추가적인 시장으로서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기료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지금 수출 금지를 석탄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유연탄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도 역시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 석탄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비우호가 대상으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 그만큼 굉장히 에너지원인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탄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업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당연히 또 전기료도 인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삼성이 아무래도 메타버스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눌림이 왔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삼성이 뭘 한다 하면 시장이 항상 이슈가 되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다시금 반등세, 오늘 강세 시장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소재 리튬 지금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채굴을 하겠다라고 밝힐 만큼 굉장히 지금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또 각 국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무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난리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2차 전지 만드는데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 직접 공급 라인을 확보하고 싶은 나라들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느닷들고 있다 라고 볼 수는 됩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이슈 체크 한번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테마 이슈 종목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관심 테마 원자력 발전 테마랑 석탄 테마 그 다음에 메타버스 테마 근데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시장 전부 다 하락세를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볼 테마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 중에서 좀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들 서전기전 원자력 발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KPF 석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선시스템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면서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